Chapter 5의 Z transform 보겠습니다. Discrete time signal, 그러니까 x of n 또는 뭐 sequence xn이 주어졌을 때 그것의 그러니까 그 sequence의 Z transform은 이런 식으로 define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그마를 우리가 풀어서 쓰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은 뭐 같은 식인데 이제 아래 식은 이제 그대로 풀어 쓴 것뿐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h of n 즉 impulse response 그 시스템에 또는 뭐 unit sample response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h of n이 주어졌을 때 그것의 z transform 그것을 우리가 특별히 뭐라고 하냐면은 시스템의 transfer function 또는 그냥 system function이란 말도 씁니다. 이거는 그 continuous time signal하고 똑같죠. 우리가 continuous time signal에서 impulse response가 주어지면은 그것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우리가 transfer function이라고 했었던 것처럼 discrete time signal의 경우에는 그것의 그러니까 impulse response의 z transform을 우리가 그 시스템의 transfer function이다. 그 LTI 시스템의 transfer function이라고 합니다. 자, z transform이 만족하는 property인데요. 그러니까 라플라스 트랜스폼, 푸리에 트랜스폼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리니어한 성질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x1 of n이라는 시퀀스의 z 트랜스폼이 x1 of z일 때, 그리고 이제 x2 of n이라는 시퀀스의 z 트랜스폼이 지금 x2 of z일 때, 그때 인풋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의 z 트랜스폼은 이제 각각의 아웃풋의 같은 코에피션트의 리니어 컴비네이션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도 성립했던 거고 푸리에 트랜스폼에서도 성립했던 거죠. 그다음에 이거는 딜레이를 하게 되면은 원래 z 트랜스폼에다가 c의 마이너스 d승을 하게 된다. 거 하고 한쪽에서의 convolution, 즉 타임 도메인에서의 convolution은 z 도메인에서의 곱하기가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다 성립하던 것들이 잘 성립하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퍼티를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이러한 어떤 시퀀스의 z 트랜스폼을 우리가 쉽게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그러니까 z 트랜스폼의 데피니션에서부터 델타 오브 n의 z 트랜스폼은 뭐가 돼요? 1이 되죠. 그쵸? 예,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요 부분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 친구의 이제 z 트랜스폼은 3은 그대로 가죠. 그쵸? 예, 이게 이제 linearity에서부터 온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뭐 타임 도메인에서의 shift는 z 도메인에서는 z 그렇죠? 마이너스 d승 곱한 거랑 똑같다. 뭐 거기서부터 구해낼 수 있겠죠. 그리고 밑에 식은 이제 h of n 이라고 했는데 뭐 그건 뭐 h of n의 z 트랜스폼을 h of z라고 쓴 거밖에 없으니까 가볍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h of n이라고 썼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즉 그러니까 impulse response가 델타 n 마이너스 델타의 n 마이너스 4가 되는 그러한 LTI 시스템의 transfer function은 1 minus c to the minus 4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z 트랜스폼의 예제인데요. 우리가 h라는 시퀀스를 이런 식으로 적을 때 이것의 의미는 h가 그러니까 h of n 이런 식으로 적는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델타 of n 그다음에 플러스 2에 델타 of n minus 1 그다음에 마이너스 델타 n minus 2 플러스 델타 n minus 3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쓰시던 아니면 뭐 h0는 1, h1은 2, 그다음에 h2는 마이너스 1, h3는 1. 뭐 이런 식으로 적던지. 그러니까 다 뭐 우리가 지금 이 책에서 어떤 시퀀스를 표시하는 방법이 이 세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표시하셔도 되고
이렇게 표시해도 됩니다. 자, 어찌됐건 그렇게 discrete time sequence가 주어졌을 때 sequence라는 말은 discrete time을 포함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러면 discrete time 시그널이 주어졌을 때 그것의 z transform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x라는 그 벡터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시퀀스를 나타내니까 그것의 z transform은 뭐 이런 식으로 쭉 그 시퀀스의 값들이 그 z transform 그 각각의 z 뭐 그 z to the minus 1, z to the minus 2 이런 데 이제 쭉 앞에 개수로 자리를 잡게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product y of z가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는 지금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겠다라는 거죠. 시스템의 트랜스 펑션이 h of z고 이게 인풋이 있고 아웃풋의 z 트랜스폼을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할 때 그러면 아웃풋의 그 z 트랜스폼은 이런 식으로 되겠다라는 거죠. 그거는 지금 h of z하고 x of g를 곱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컨볼루션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컨볼루션 수식 요거를 h of m이라고 할까요? m 뭐 x에 n-m 그래서 m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컨볼루션을 계산하지 않아도 우리가 컨볼루션을 계산할 일은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에 통과시키면은 인풋 시퀀스를 통과시키면은 이제 아웃풋 시퀀스가 나오는데 그 아웃풋 시퀀스를 계산하는 두 가지 방법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컨볼루션을 이용한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어요? 트랜스퍼 펑션을 구하고 그쵸? 그 다음에 인풋에 대한 z 트랜스폼을 구해서 곱하기를 한 다음에 그걸 다시 인버스를 취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버스 z 트랜스폼을 취해주면 결국은 컨볼루션 한 번 한 것과 결과는 같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컨볼루션 한 번이면 땡인데 이게 뭐가 좋냐? 근데 이게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 물론 이제 Z 트랜스폼 좀 약간 예외적인 게 되겠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배울 뭐 FFT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빠른 알고리즘. 그 이름이 FFT니까 Fast Fourier 해가지고 그 패스트한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그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가거나 아니면 다시 그러니까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타임 도메인 넘어올 때 그 속도 자체가 빨라 버리면 일단은 곱하기는 빠르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컨볼루션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러한 트랜스폼 도메인에서 노는 것이 좀 더 빨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컨볼루션으로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인풋의 z 트랜스폼 그 다음에 임펄스 리스폰스의 z 트랜스폼 그 다음에 곱하기 한 다음에 다시 인버스 돌리는 걸로 할 수도 있다. 뭐 이 정도입니다. 자, 이것도 유닛 스텝 펑션에 대한 z 트랜스폼을 구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이제 특별한 테크닉을 이용해서 구했습니다. 어찌됐건 유닛 스텝 펑션이 주어지면은 그것에 이런 하나 뺀 거, 그렇죠? 이전 거 뺀 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그게 이제 델타 오브 n이 되죠. 그래서 양변을 z 트랜스폼을 취하면은 우리가 이러한 식을 얻어낼 수 있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시퀀스인데요. 이 시퀀스 한번 뭐 그려보면은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위에 거 먼저 그릴까요? 위에 거는 지금 어떻게 생긴 거냐면 여기 0, 1, 뭐 2까지만 합시다. 3, n 그러면은 여기가 1, 여기도 1, 여기도 1 이렇게 계속 나가는 거죠. 계속 1 값을 나가면서 이제 쭉 나가고 여기는 전부 다 0인 거. 이게 이제 그 유닛 스텝 펑션이 되겠고 밑에 있는 시퀀스는 1, 2, 3일 때는 전부 0이고요. 그 다음에 0일 때도 0이고 그 다음에 이때만 1인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2 뭐 마이너스 3 이때 이제 계속 1의 값을 갖는 이게 지금 이게 제가 그린 거는 그러니까 u에 마이너스 n에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여기 앞에 지금 마이너스가 또 붙어 있죠. 그건 좀 조심하시고요. 이게 지금 유닛 스텝 시퀀스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식에서
뭐 이렇게 요거를 뭐 대입을 해가지고 빼 보면은 뭐 이런 걸 구할 수 있고 이거는 델타 오브 n은 그러니까 델타 오브 마이너스 n은 n하고 같죠, 그렇죠? 어차피 n이 0일 때만 1의 값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식을 양변을 z 트랜스폼을 취하면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두 개의 시퀀스 그러니까 여기 1번이라고 하고 여기 뭐 2번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1번하고 2번 시퀀스에 대해서 1번 시퀀스는 지금 그러니까 causal sequence고요. 이건 causal sequence고 요거는 anti-causal sequence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n이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n이 네거티브일 때만 값을 갖는 anti-causal sequence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각각의 시퀀스에 대해서 z 트랜스폼을 구해봤더니 같게 나오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같게 나와서 보면은 1대1 대응이 안 돼요. 원투원 코레스폰던스가 안 된다. 근데 이건 왜 그러냐? 우리가 z 트랜스폼을 지금 데피니션대로 구하지 않았죠. z 트랜스폼을 데피니션대로 구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1번 같은 경우는 x of z가 1번 그 유닛 스텝 펑션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z 인버스 플러스 z 마이너스 2 플러스 z 그렇죠? 마이너스 3승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거는 1 마이너스 z 인버스 분의 1이 맞아요. 근데 언제 그렇죠? 예. when 예. 그러니까 z 인버스가 1보다 작을 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다시 적으면 z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만 그렇죠? 요 식이 성립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ROC라고 합니다. Region of Convergence라고 해서 이 Z 트랜스폼이 컨버지하는 구간이 여기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해보면은 이 anti-causal sequence에 대한 Z 트랜스폼의 definition 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x of z는 이거는 마이너스 1부터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z인가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z 스퀘어 마이너스 z 큐브 마이너스 z to the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1 마이너스의 z 그 다음에 초항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건 z-1분의 z 이렇게 되고요. 위아래 z 인버스를 곱하면 1 z 인버스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나온다고 했었죠. 우리가 1번이나 2번이나 즉 causal sequence나 anti-causal sequence나 지금 그 z 트랜스폼 변화가 없는데 중요한 건 뭐야? 우리가 이 식을 유도를 할 때 그러니까 이 식을 유도를 할 때 어떤 조건이 들어갑니까? z가 이렇게 돼야 되죠. 이게 그러니까 공비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게 1보다 작아야 되죠. 그렇죠? 예, 그래야 요 식이 성립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요게 지금 뭐냐면은 이 그 시퀀스 그러니까 이 z 트랜스폼의 이 z 트랜스폼 이 시퀀스의 z 트랜스폼의 region of convergence가 되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 ROC가 달라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1대1 그러니까 어떤 시퀀스가 있을 때 그것의 z 트랜스폼을 구하면은 그것들 사이에서는 1대1 대응이 되진 않습니다만 그 z 트랜스폼하고 region of convergence를 같이 생각해 주면은 시퀀스와 즉 discrete time 시그널과 1대1 대응이 된다. 네, 그겁니다. 자, region of convergence 나왔죠? 네, 그래서 ROC라고 줄여서 많이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region of convergence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discrete time 시그널이 주어졌는데 그게 두 개가 다르더라도 이제 같은 Z 트랜스폼이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region of convergence하고 Z 트랜스폼을 이제 같이 표기를 해야만이 우리가 유니크한 인버전이 개런티가 된다. 즉 여기서 인버전이라는 건 이제 discrete time 시그널을 구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말합니다. 또 causality하고 stability를
우리가 region of convergence 관점에서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causality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impulse response에서 보면은 h of n이 이제 뭐 전부 0이다. 즉 뭐 n이 0보다 작을 때,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stability는 요거는 그 타임 도메인에서는 오히려 관찰하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은 그 absolutely summable 이런 것들은 이게 상식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시노미 시스템을 들었는데 causality,가 이게 안 나오고 그다음에 stability가 이 말이 안 나오면은 그냥 안 드는 거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stability는 이제 absolutely summable인데 요거는 이제 수식으로 쓰면 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했으면 상당히 복잡하죠. 체크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퀀스를 줬는데 그것의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그것을 다 합쳐서 그게 무한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스테이블한 거니까 체크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Z transform 하고 그다음에 reason of convergence를 알면은 쉽게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discrete time 시그널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의 Z transform은 이제 이건 Z transform의 정의죠. 그래서 대입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뭐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쓰는 걸 더 선호하겠습니다. 이렇게 쓰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요 시퀀스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시리즈죠, 시리즈. 요 시리즈를 이렇게 쓰려면은 공비가 지금 얘니까 그죠? 0.5z 인버스 이게 공비니까 이 친구가 1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써주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ROC라고 부르는 거죠. Region of Convergence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른쪽 그림은 이거를 그냥 그림으로 그린 것 뿐이에요. 그래서 반지름이 0.5인 그 컴플렉스 플레인에서 바깥쪽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이 시퀀스를 그러니까 커설 시퀀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뭐 약간 조심해야 될 거는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n이 0보다 작을 때 어떤 숫자가 이제 하나 정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여기 1 왼쪽 옆에 뭐가 하나 또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제 커설리티가 깨져 버리는데 그 ROC 상에서는 그게 잘 안 보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여기 이렇게 무한대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생각을 해보시면 뻔한데,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뭐 그런 트리키한 케이스를 좀 벗어나시면, 그러니까 어떤 서클의 뭐 바깥쪽만 리전 오브 컨버전스가 된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러한 어떤 그 ROC를 가지면은 그 시퀀스가 어떤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일 때 카우설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일반 뭐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Z 트랜스폼에서 가장 중요한 Z 트랜스폼 페어예요. 그래서 A의 n승, U의 n 이것이 Z 트랜스폼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region of convergence죠. 이쪽은 그래서 region of convergence가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보시다시피 어때요? 그러니까 시퀀스가 다른데 시퀀스가 다른데 Z 트랜스폼 똑같죠. 그리고 대신에 뭐가 달라요? Reason of Convergence가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 그냥 외워야 되긴 하는데 그냥 하도 많이 나와서 그냥 이렇게 조금만 보다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자, Z transform 페어인데요. 그러니까 주의를 하실 게 그러니까 Z transform 페어를 적을 때 반드시 이 ROC도 같이 적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Reason of Convergence를 적고 보시면은 이게 지금 Z transform이 다 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Z transform이 같은데 이 discrete time 시그널 자체는 다른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위에 거는 causal sequence고요. 밑에 거는 이제 anti-causal sequence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causal이고
예, 요거는 안티커설이고. 그래서 위에 거는 region of convergence가 어떤 동그라미 이렇게 바깥쪽 이렇게 돼 있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게 아래쪽 거는 엔티코설의 경우에는 동그라미 있으면 이게 동그라미 안쪽으로 되어 있는 거죠.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커설일 때 region of convergence가 동그라미 바깥쪽에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동그라미 안쪽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코사인하고 사인은 이제 맨 처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원래 그러니까 이 코사인하고 사인에 대해서 우리가 트랜스폼을 구할 때 항상 하는 테크닉이 뭡니까? 이거를 이 두 개의 익스포넨셜 함수를 가지고 표현을 하죠. 예, 그래서 사실 이게 그 왜 네거티브 프리퀀시가 필요하냐 그거에 이제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지컬하게 뭐 1초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는데 네거티브 1초에 마이너스 5번 왔다 갔다 하는 게 피지컬하게 무슨 의미냐 뭐 이런 거 괜히 묻기도 하고 그렇죠. 뭐 대학원 면접 같은 데서 이제 쓸데없이 묻기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그러니까 뭐 이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코사인 이거를 수식으로 표현하다 보면은 예, 네거티브 프리퀀시가 그냥 나와요. 그게 피지컬한 미닝이 있는 게 아니라 자 어찌 됐건 이거는 이제 익스포넨셜 시퀀스니까 우리가 가볍게 Z 트랜스폼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Z 트랜스폼을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되죠? region of convergence가 빠져버렸는데요. 예. 근데 뭐 제가 미리 써놨지만 얘네들은 그러니까 지금 그 절대값이 다 1이잖아요. 그렇죠? 예, exponential j 오메가 이게 절대값이 다 1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어보면은 당연하게도 region of convergence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위에 거는 causal sequence니까 이렇게 나올 거고요. 아래 거는 이제 그 anti-causal sequence이기 때문에 region of convergence가 서클의 안쪽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Z 트랜스폼의 예제인데요. 다음과 같은 causal sequence가 있다. 그러면은 이 시퀀스의 this transform은 이렇게 되고 region of convergence는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causal sequence의 z transform은 이렇게 되고 region of convergence는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z transform은 그냥 계산만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것이고 region of convergence는 이제 교집합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집합을 구해봤더니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답이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러한 시퀀스의 Z 트랜스폼은 이렇게 되고 region of convergence는 이렇게 된다. 그죠? 그러니까 두 개의 서클이 있었는데 바깥쪽 서클의 바깥쪽. 그죠? 왜 바깥쪽으로 돼야 돼요? 지금 커설이니까. 그죠?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예제를 보면은 자, 요거는 코설이고 그죠? 예. 요거는 엔티코설이죠. 자, 그때 근데 어차피 시퀀스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 Z 트랜스폼은 같겠죠. 그러니까 Z 트랜스폼은 이렇게 같게 나와요. 그러니까 왼쪽 시퀀스나 오른쪽 시퀀스나 Z 트랜스폼은 아예 동일하게 나오는데 뭐만 달라요? region of convergence가 이것과 이것의 교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링처럼 이렇게 나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시퀀스가 다른데 Z 트랜스폼 형태는 같고 ROC만 다르게 나온다라는 거고요. 이번 경우는 이제 엔티커설이고 둘 다 엔티커설인 게 합쳐져 있죠. 그래서 Z 트랜스폼은 이전 거랑 똑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인사이드 서클이고 이것도 인사이드 서클이라서 교집합을 취해 주면은 그것이 바로 region of convergence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시퀀스 자체가 엔티커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의 엔티커설 시퀀스의 합이기 때문에 얘도 엔티커설. 그 다음에 이럴 경우 지금 엔티커설하고 그렇죠? 요거는 엔티커설이고 요거는 커설인데 요거는 지금 커설의
그 region of convergence의 반지름이 더 커버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그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예, 그럴 때는 이제 그 인터섹션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엔티커절이니까 이것의 그 region of convergence는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0.8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커절이니까 이쪽에 그러니까 이 시퀀스의 region of convergence는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얘하고 얘는 교집합이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region of convergence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causality and stability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그러니까 causal sequence들의 합이고 얘네는 이제 causal sequence들의 합이니까 얘도 causal이죠. 그러니까 x of n이라는 sequence 자체가 causal인 상황인데 이것의 z transform을 구해 보면은 결국은 각각의 그러니까 이 z transform하고 이 z transform하고 이 sequence 때문에 이렇게 이제 z transform이 나오려면은 그 region of convergence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z는 뭐 p1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일단 p1이 지금 일반적으로 컴플렉스니까 그다음에 이 트랜스폼에 대해서는 이제 region of convergence가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그것의 인터섹션을 생각해 보면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outer pole, 네? 가장 바깥쪽 폴의 그 반지름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큰 영역이 이 영역이죠. 이 영역이 우리가 이 sequence x of n의 region of convergence가 되겠다라는 거고요. 지금은 전부 다 이제 anticausal sequence일 때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sequence의 z transform이 이렇게 되고 region of convergence는 어떻게 돼요? z는 뭐 p1보다 p1의 그죠? 절대값보다 작다라는 거고 요 시퀀스 이 시퀀스의 z 트랜스폼은 이렇게 될 것이고 이제 그 시퀀스의 그 region of convergence z 트랜스폼을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되려면은 그 region of convergence 즉 그 z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p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의 인터섹션을 구해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안쪽에 있는 폴에 그러니까 이 시퀀스의 그 z 트랜스폼의 region of convergence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가장 안쪽 폴에 그것의 안쪽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stability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stability가 성립을 하려면은 어떤 시퀀스 stability가 성립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region of convergence가 즉 z transform의 region of convergence가 반드시 unit circle을 포함해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런지는 뭐 클리어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absolutely summable 해야 되는데 우리가 z transform이 이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z transform의 정의식이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absolutely summable 뭐 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씌워놓고서 뭐 이게 어떤 큰 숫자 뭐 b로 뭐 바운드 된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제 얘를 바깥으로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바깥으로 뽑을 수 있으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absolutely summable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제 stable 하게 된다 뭐 이게 나오는데 근데 absolutely summable 체크하는 거보다는 우리가 z transform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z transform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region of convergence가 그러니까 unit circle을 포함하느냐 그걸 보는 게 더 편하겠죠,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 보면은 이렇게 만약에 z transform이 주어졌을 때 그리고 시스템이 지금 스테이블 하면서 causal이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causal이 되려면은 어떤 바깥쪽으로 이렇게 그렇죠? 어떤 가장 큰 폴의 바깥쪽이 region of convergence가 돼야 되고 스테이블 하려면은 반드시 유닛 서클을 포함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조건은 이 가장
반지름이 큰 이 P4라는 그 폴의 위치가 어떻게 돼야 돼요? 유니서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P1, 그다음에 P2, P3, P4 이렇게 네 개의 폴이 있는데 폴이라는 거는 이 Z 트랜스폼이 무한대가 되는 그 Z의 값을 우리가 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들이 모조리 1보다 작아야지만 어떻게 돼요? 그래야만 그러니까 이 시퀀스가 스테이블하면서 스테이블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다 코절한 거죠. 스테이블하면서 코절하려면은 모든 폴이 전부 다 유니서클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런 조건이 생기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스테이블하면서 엔티코절한 그러한 시퀀스를 원한다. 그러면은 그 region of convergence가 다음과 같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스테이블한다 그랬으니까 반드시 region of convergence는 유니서클을 포함해야 되지만 엔티코절하다라고 지금 써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서클의 안쪽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폴을 포함하면은 컨버지 안 하잖아요. 그렇죠? 폴을 포함한다는 것 자체가 값이 무한대로 그냥 폭발해 버린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엔티코절한 시퀀스, 스테이블하면서 엔티코절한 시퀀스가 되려면은 사실 어떤 조건이 돼야 되는 거야? 모든 이 폴들이 그러니까 모든 폴들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 유니서클의 바깥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뭐 그러니까 Z 트랜스폼은 여전히 똑같이 주어져 있고 그런데 지금 region of convergence가 이 ring 타입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ring 타입으로 생겼고 이게 지금 유니서클을 포함하죠. 그렇죠? 반지름이 1인 서클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 즉 이 시퀀스 x of n을 임펄스 리스폰스로 갖는 시스템은 스테이블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P1, P2의 지금 이 위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P1, P2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바깥쪽이죠, 그죠? 바깥쪽으로 되니까 그 outside of the pole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클의 outside 방향이니까 P1, P2에 대해서는 우리가 커절 시퀀스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P3하고 P4를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시면은 얘네들 위치에서는 그 안쪽의 서클 쪽으로 가 있죠. 링이. 그러니까 이 엔티코절 시퀀스가 여기 보이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티코절하고 코절 시퀀스가 이렇게 서로 더해진 형태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거를 이제 믹스드라고 부르기로 했었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스테빌리티가 커절리티보다 DSP에서는 그러니까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 관점에서 스테빌리티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커절리티는 우리가 적당히 딜레이 해가지고 봐줄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커절리티는 봐줄 수가 있는데 스테빌리티는 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중요한 class of signal, 그러니까 important class of signal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stable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해서 unstable이라고 보기도 뭐한, 그러니까 marginally stable signal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뤄야 되는 시그널 중에 물론 이 말은 컨버즈도 아니고 다이버즈도 아니다 뭐 이렇게 말을 썼는데 이거는 이제 그 엔지니어들이 하는 말이고 수학적으로는 컨버즈 아니면 무조건 다이버즈예요. 그러니까 뭐 오실레이션을 하던, 그러니까 오실레이션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수학에서는 컨버지가 아니면 무조건 다이버즈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뭐 쓰는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1-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뭐 이런 거, 이 급수, 그러니까 이 시리즈가 이걸 뭐 SN이라고 이렇게 하면요, 그렇죠? 그러면 SN 값은 1로 됐다가 0이 됐다가 1이 됐다가 0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경우에는 그러면 SN은 우리가 뭐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다이버즈가 답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컨버스가 아니니까 어떤 특정한 값에 지금 SN이라는 시퀀스가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다이버즈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약간 그 공학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오실레이션 하는 거 하고 이건 진동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실레이션 하는 거 하고 이제 다이버즈 그 무한대로 다이버즈 하는 거를 이제 구별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거는 어쨌든 뭐 다른 거니까. 예, 근데 수학에서 디파인 할 때는 그냥 컨버지 아니면 다이버즈로 이렇게 디파인 하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우리는 엔지니어니까 엔지니어 센스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러한 시퀀스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폭발하는 그런 그 다이버즈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 코설 시퀀스든 이 엔티 코설 시퀀스든 간에 어떻게 돼요? 리전 오브 컨버전스가 뭐 이런 식으로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근데 지금 그 유닛 서클을 포함해야 그러니까 포함을 해야지만 그러니까 리전 오브 컨버전스가 유닛 서클을 포함해야지만 우리가 스테이블 시퀀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스테이블이라고 하기에는 좀 아쉽게 탈락을 한 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유닛 서클은 이거니까. 그렇죠? 예, 그럴 때 이러한 시퀀스를 이 책에서는 marginally stable signal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frequency spectrum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이죠. 예, 그래서 줄여서 이제 DTFT라고 부른다라는 거고요. 이 수식은 이제 inverse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이라고 봐야 되는데 수식을 해석을 할 때 이제 중요한 파트는 오히려 이 수식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 x of n이라는 시퀀스를 이 exponential jwn이라는 시퀀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시를 했고 그때의 개수가 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수식이 이제 좀 더 해석하기에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게 그러니까 리니어 컨비네이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여기 여러분들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보이려면은 그러면은 개수가 있고 시그마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시그마는 어디 있어요? 시그마는 여기 있는 거죠. 그죠? 예, 왜냐하면 이게 정적분이니까 리미트 시그마니까 여기에 숨어 있는 거고 그러면 리니어 컨비네이션 할 때 그러니까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는 게 뭔지는 다 아시죠? 그래서 x1 벡터가 있고 x2 벡터가 있을 때 이것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은 뭐예요? 알파 x1 더하기 베타 x2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근데 그 개수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코에피션트가 이렇게 있는데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하면은 그게 여기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Z 트랜스폼에서 우리가 Z 트랜스폼에서 이 Z 대신에 e to the j 오메가를 대입을 하면은 뭘 얻을 수 있습니까? DTFT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Z 트랜스폼에서 바로 DTFT를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뭐 써있지만은 특별히 그 임펄스 리스폰스의 Z 트랜스폼을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Z 트랜스폼의 임펄스 리스폰스의 DTFT를 우리가 frequency response라고 합니다. 이거 뭐 다 아는 내용이고 주의를 하실 거는 DTFT에서는 이 ROC의 개념이 없죠. 그렇죠? Region of Convergence라는 개념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Z 트랜스폼을 어디서 이밸류에이션 한 거예요? 이 유닛 서클에서 이밸류에이션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DTFT가 존재를 할 수도 있고 존재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존재하는 거예요? 예, 시스템이 스테이블 할 때 DTFT가 존재를 하는 거고 스테이블 하지 않으면은 DTFT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대신에 DTFT에서는 우리가 Region of Convergence라는 게 없다. 몇 개의 DTFT의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exponential sequence의 DTFT는 이제 이렇게 주어지고요. 이렇게 주어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discrete 하게 되면은 이건 뭐 보나마나 frequency가 오메가 제로에 있는 건데 타임 도메인에서 discrete 하죠. 지금 discrete한 sequence를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frequency 도메인에서는 무조건 periodic 하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뭐 그 이유는 뭐 제가 이거 이렇게 예제를 들면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이게 0만 가능한 게 아니라 이런 것도 가능하고 뭐 또 다른 시퀀스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가능하고요, 그죠? 이런 것도 가능하고 뭐 이것도 가능하겠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뭐 이것도 가능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시퀀스 밸류, 지금 시퀀스 밸류는 이 예제에서는 0밖에 없잖아요. 0밖에 없지만 우리가 이거를 프리퀀시 도메인을 그러니까 넘겨버리면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 프리퀀시 성분이 가능한 프리퀀시 성분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스펙트럼에서 전부 다 잡혀버려요. 예. 그래서 그러면 그 프리퀀시를 다 갖고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시퀀스를 다룰 때는 그러니까 프리퀀시를 어디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기만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무조건 2파이가 주기로 반복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른 프리퀀시들은 그러니까 보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건 주기적으로 어차피 반복될 수밖에 없으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코사인 사인에 대한 DTFT는 뭐 가볍게 되겠죠. 그렇죠? 예, 코사인은 요거 뭐 exponential j 오메가 제로의 n 뭐 더하기 e to the minus j 오메가 제로 n 거기 뭐 나누기 2 뭐 이렇게 될 테니까 그래서 그거 해보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러한 시퀀스 지금 이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지금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 거는 지금 더블 사이디드 시퀀스고요. 그러니까 n이 음수일 때, 양수일 때 다 있었던 거고, 요거는 지금 뭡니까? 커설 시퀀스죠. 그러니까 유닛 스텝 펑션이 붙어서 커설 시퀀스고,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뭐 z 트랜스폼은 이렇게 되니까 프레 트랜스폼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DTFT는 z에다가 e to the j 오메가를 이렇게 대입만 하면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고, 뭐 오메가 제로일 때 뭐 피크 값을 가지더라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파사발 시퀀스, 그러니까 파사발의 정리죠. 파사발의 정리가 뭐냐면은 타임 도메인에서 계산한 그러한 그 에너지하고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계산한 에너지하고 뭐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자, Z 트랜스폼에서 폴이라는 게 있고 제로라는 게 있죠. 그래서 폴이라는 건 뭐냐면은 Z 트랜스폼에서 이 Z 트랜스폼이 무한대로 가게 해주는 Z의 값, 그것을 폴이라고 하고, 이 X of Z가 0으로 가게 만드는 값, Z의 값, 그것을 우리가 zero라고 하죠. 그래서 폴 제로 패턴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게 0하고 z equal 0하고 z equal 어떤 무한대 이것까지 포함하면은 그러니까 어떤 다항식이든 어떤 지금 유리식이죠. 이거 rational function인데 지금은 폴리노미얼 두 개가 이제 분자 분모에 있을 때 폴하고 zero의 개수는 항상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 원점에 있는 폴이나 zero를 카운트하고요. 그것들을 세고 그다음에 무한대 위치에 있는 그렇죠? 무한대 위치에 있는 폴이나 zero까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카운트를 한다면은 항상 그 폴하고 zero의 개수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했다. 여기 x of z를 z-1이라고 한번 놔볼게요. 자, 그러면은 zero는 어디입니까? zero는 이게 0이 되는 값이니까 zero는 z equal 1 이게 zero죠. 그렇죠? 그럼 폴은 어떻게 됩니까? 폴은 z가 무한되면은 폴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 1이 지금 zero가 되는 거고 이거 제가 잘못 썼군요. 이게 z가 1이 될 때 그렇죠? x of z가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이 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폴하고 제로 개수가 항상 똑같다고요. 제가 어떻게 잡던 간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원점하고 무한대, 그러니까 z 플레인에서 컴플렉스 플레인에서 무한대까지 포함을 시키면 여러분들이 어떤 다항식을 쓰던 또는 다항식의 지금 분자 분모로 써서 그걸 이제 우리가 rational function이라고 하잖아요. 유리식이라고 하면 되나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zero하고 폴의 그 개수는 일치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중근의 경우는 따로따로 카운트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x of z인데 이게 뭐 z-2의 제곱분의 1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폴이 지금 두 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z equal 2에 폴이 두 개 있는 거고, 폴 두 개, 예, 그다음에 더블 폴이 있는 거고, zero는 마찬가지로 이제 두 개 있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zero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z가 이제 무한대로 가는 거. 이제 그게 두 개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z-2의 제곱분의 1을 z-1, 그러니까 z-2분의 1 곱하기 z-2분의 1 이렇게 두 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폴 두 개, 제로 두 개 이렇게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강의를 할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z 트랜스폼을 줬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그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한번 이렇게 추적해 보자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은 일단은 요렇게 써져 있는 것보다는 이걸 약간 변형해서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습니다. 계산을 할 때. 그 다음에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보고 싶어 했으니까 당연히 z 대신에 exponential j 오메가를 대입을 하겠죠.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magnitude response를 본다면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예, 보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z는 이거 exponential j 오메가라 했으니까 어딜 돌아다녀요? 이 유닛 서클 위를 돌아다니죠. 여기를 이렇게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폴이 지금 어디 있냐면은 폴은 여기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zero는 어디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zero 여기 있을까요? 여기 z1 여기 있고, 폴은 여기 p1 이렇게 빨간색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exponential j 오메가 얘가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다닌다라고 보면 되죠. 이렇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은 폴에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돼요? 피크 값이 확 튀겠죠. 그렇죠? 매그니튜드에서. 그래서 여기 폴이 갖고 있는 이 편각, 예, 그러니까 여기 폴의 위치, 예, 거기에서 이렇게 피크가 튀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이렇게 dB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렇게 확 떨어져 버리는데 매그니튜드 리스폰스가 왜 떨어지냐면은 이 제로 쪽에 접근하죠. 이 지금 이 유니서클에서 돌아다닐 때 이 exponential j 오메가가 오메가를 키울 때만, 그러니까 2파이 되면 오메가 2파이 되면 한 바퀴 도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오메가가 파이인 경우고 여기가 오메가가 뭐 2분의 파이인 경우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한 바퀴 돌 때 이 제로에 최대한 접근하는 점이 2점이잖아요. 그러니까 2점일 때 여기 이렇게 dB 일어난다. 뭐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테크닉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그 폴 제로 위치만 딱 보고서도 이렇게 임펄스 리스폰스가 주어지는, 그죠? 그러니까 임펄스 리스폰스의 z 트랜스폼, 그러니까 트랜스퍼 펑션을 여러분들이 알 때 그 이 시스템의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어떻게 될 건지 대충 짐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면 여기를 미디엄 레인지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로우 프리퀀시 레인지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하이 프리퀀시 레인지라고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그 제로하고 폴이 있는데 어떤 시스템에 지금 그 트랜스퍼 펑션이죠. 그러니까 트랜스퍼 펑션을 알고 있는데 그 트랜스퍼 펑션의 폴 제로 위치를 우리가 알고 있다. 근데 폴이 예를 들어서 여기 뭐 그러니까 폴이 어디 집중되어 있다고 할까요? 폴이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 폴이. 그러면 그 얘기 뭐냐면은 얘는 하이 프리퀀시 쪽을 굉장히 부스트하는 그런 필터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로가 여기 이렇게 막 이렇게 집중적으로 있다. 그러면은 로우 프리퀀시를 굉장히 죽여버리는 그런 필터라는 거죠. 그렇죠? 예. 뭐 예를 들면은 그게 아니고 뭐 여기 제로들이 가득하고 여기 제로들이 다 가득하고 폴은 예를 들어서 전부 이 미드밴드 쪽으로 몰려 있다. 예를 들어서 폴이 여기 미드밴드 쪽으로 잔뜩 몰려 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미드밴드 쪽으로 다 몰려 있다라는 얘기는 그 얘기는 이거는 밴드 패스 필터란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미디엄 프리퀀시의 그런 어떤 성분들만 잔뜩 부스트업 해주는 그런 필터가 되겠죠. 그런 디지털 필터. 근데 주의하실 거는 여기 폴이나 제로 같은 경우는 항상 이 우리가
뭐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다루는 뭐 대부분의 시그널들은 리얼 시그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리얼한 discrete time 시그널을 다루고 있으니까 이 폴이 생길 때 항상 켤레 복소수로, 그러니까 complex conjugate로 생기고 zero도 마찬가지로 complex conjugate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기 zero가 생기면 여기에도 zero가 생기겠죠, 그렇죠? 항상 그 켤레 복소수로 생기니까요. 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죠. 그러니까 real valued인 어떤 시퀀스가 있을 때는 그것의 Fourier transform은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잘 안 써요. 보통 이제 이렇게 쓰죠. x conjugate의 마이너스 오메가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Hermitian symmetry라고 이야기를 해요. Hermitian symmetry. 그래서 real 시그널이면은 frequency 도메인,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에서 real이면 frequency 도메인에서는 무슨 성질이 있냐? 뭐 이렇게 잘 물어보는 걸 좋아하죠. 그러면은 Hermitian symmetry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아니면 뭐 magnitude response가 우함수고, 그렇죠? 그다음에 argument, 그러니까 phase는 odd function이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은 이제 뭐 원래 다 성립을 하는 거죠. LTI 시스템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에서 컨볼루션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는 이제 곱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Z 트랜스폼에서도 성립을 하고 DTFT에서도 역시 성립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인버스 Z 트랜스폼인데요. 뭐 다른 테크닉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소개를 할 테크닉은 기본적으로 파셜 프랙션입니다. 그래서 부분 분수로 갈라가지고 어떤 이러한 형태의 Z 트랜스폼이 있으면은 이렇게 부분 분수, partial fraction 테크닉이죠. 그러니까 partial fraction 테크닉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나눈다라는 거죠. 이렇게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엔 어떻게 하면 돼요? 양변에다가 뭐 요걸 곱해가지고, 그죠? 요걸 곱하면은 다른 것들은, 왜냐하면 이게 항등식이니까 그렇죠. 이게 항등식이니까, 즉 z가 무슨 밸류를 갖던 성립을 하니까 양변에다가 1-pi z 인버스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특정한 여기 있던 여기 1-pi z 인버스가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변에 그걸 곱하면은 얘만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여기 모르는 어떤 뭐 여기 ai라는 녀석이 이렇게 살아 있을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 1-pi z 인버스를 다 가지게 되겠죠. 여기 1-pi z 인버스, 그다음에 여기 뭐 1-pi z 인버스 이게 전부 다 갖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x에다가 뭐 1-pi z 인버스가 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항등식이다 보니까 z에다가 아무거나 대입해도 다 성립하죠. 그런데 이거 대입을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것도 0, 제가 말씀 pi를, 그러니까 z 대신에 pi를 대입하면 이것도 0, 이것도 0, 뭐 이것도 0 다 날라가죠. 그렇죠? 여기에는 뭐만 남아요? 우변은 얘밖에 안 남죠. ai밖에 안 남고 여기는 뭐가 남는 거예요? 여기다가 지금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z 대신에 pi를 대입하라 그랬죠. 그래서 수식의 의미는 그겁니다. 뭐 별거 아니고. 그래서 partial fraction 테크닉의 방법인데요.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인수분해를 해라. 그게 첫 번째 스텝이고요. 두 번째 스텝은 일단은 뭐 다행히 중근이 안 나와서 다행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중근이 나오면은 손으로 하지 말고 그냥 컴퓨터를 돌리세요. 근데 뭐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돌리는 게 뭐 좋은 방법이긴 한데 어쨌든 컴퓨터 없다 치고, 그래서 이렇게 1차식으로 이렇게 쪼개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 쉽죠, 그렇죠? 그래서 양변에 자 A1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밑에 분모에 있는 거를 곱한 다음에 요 폴을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2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해당하는 이 분모를 양변에 곱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요 폴 값을 대입을 해주면은 우리가 이 계수를 모조리 구할 수가 있다. 그 계수 구하면 그냥 바로 끝난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생긴 거에 그 인버스 Fourier 트랜스폼은 어떤 그 지수 함수 형태의 그런 시퀀스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뭐 인버스 Z 트랜스폼의 예제인데요. 여기 보면은 뭐
코절이다 이런 말을 이렇게 주어졌고요. 그러니까 코절이라고 했으니까 그 ROC가 어떻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거 바깥쪽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이제 분모를 인수분해하고, 그다음에 여기 남는 텀들은 지금 위에 차수가 좀 높으니까 뭐 이렇게 남는 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뭘로 바꾸면 돼요? 전부 다 커설 시퀀스로 바꾸면 되겠죠. 왜냐면 여기 지금 커설이라고 해줬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바꾸면은 이렇게 되고, 여기 요거는 이렇게 되고, 그렇죠? 각각에 대해서는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차례대로. 자, 비슷하게 어떤 Z 트랜스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시퀀스를 구해보자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 시퀀스가 지금 x1 over n이고요. 여기가 지금 x4 over n이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x2 over n은 지금 이거고요. x3 over n은 이 친구인데 x1 over n은 뭐 이거는 뭐 쉽죠. 그렇죠? 요거는 지금 엔티코절이니까 요거는 region of convergence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이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케이스고요. 그다음에 x4 of n은 얘는 region of convergence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서클이 하나, 둘, 세 개인데 이거는 바깥쪽이겠죠, 전부. 그죠? 그래서 region of convergence가 요런 식으로 돼 있는 경우고. 자, 그다음에 x2하고 x3 over n인데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x2 over n의 region of convergence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하나, 둘, 셋 이렇게 됐는데 0.5예, 그것만 지금 커설이니까 0.5 요거죠, 진짜. 이렇게 생긴 거. 지금 반지름이 0.5인 게 있고 1인 게 있고 1.5인 게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x3에 대한 region of convergence는 하나, 둘, 셋 그리신 다음에 어디예요? 여기죠, 그죠? 바깥쪽 링이 되겠습니다. region of convergence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있는데 이게 그 region of convergence는 될 수 없냐? 이렇게 두 개의 링을 싸잡아서 이러면은 이거는 region of convergence가 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왜 그래요? 요즘 안쪽에 폴이 있잖아요. 그죠? region of convergence는 컨버지하는 말 그대로 영역인데 그 ROC 안에 폴을 내포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이거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짓거리입니다. 그래서 구별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리얼 시퀀스일 때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폴이 항상 이제 컨주게이트 페어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이런 그 폴이 나오는데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컨주게이트 페어로 나왔을 때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분모가 이게 그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안 되겠죠. 그죠? 복소수가 나오면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테니까 2차식을 그대로 나누든지. 근데 2차식을 그대로 놔두지 말라고 여긴 써 있네요. 뭐 2차식으로 해 가지고 뭐 이런 공식에 대입해서 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Z 트랜스폼이 주어졌을 때 지금 그러니까 인버스 Z 트랜스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discrete time sequence를 구하는데 이 공식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이 공식을 누가 어떻게 외웁니까? 이건 뭐 못 외우는 거고 어쨌든 이용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아예 1차식으로 그냥 쪼개라는 거죠. 복소수가 있더라도 그래서 쪼갠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따로따로 하는 거죠. 복소수로 이렇게 답을 쓰는 거죠. 근데 적당히 이게 그 리얼 시그널이라는 거를 뭐 힌트를 주면 뭐 더 좋겠고 모르더라도 어쨌든 이거 두 개를 우리가 적당히 조합을 해가지고 어떤 리얼 시퀀스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폴의 위치 보면은 0.5J하고 마이너스 0.5J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코설 시퀀스를 우리가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region of convergence가 바깥쪽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그래서 region of convergence는 이렇게 된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